즐거운 불편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가 집에 들어온 이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랑만 주고 싶은 딸과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 냄새도 있고 잔소리도 생기고 갈등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어느새 웃음으로 남습니다. 이 수필은 강아지 한 마리를 통해 가족이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필집 어쩌면 아름다운 마디에 수록된 마리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마리 이야기. 즐거운 불편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다. 이 말은 환경운동 내지는 도시를 떠나 자연을 벗삼아 사는 지식인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말이다. 최근 들어 부쩍 그런 지식인들이 써낸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사는 생활은 당장 불편이 따르지만 삶의 정신적 가치를 높인다는 경험자들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동차를 타기보다 자전거로 다니거나 걷고 폐 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 쓰고 따뜻한 물의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 채소를 갖고 먹는 등의 실천이 불편도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수질 오염을 줄이며 땅을 살리는 길의 첫걸음이 된다면 즐거울 수 있겠다. 웃음이 난다. 내게 즐거운 불편은 환경운동이나 에너지 절감, 자연과 호흡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앞서의 그 말이 사회적 의미가 크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즐거운 불편은 한 가족사의 이야기다. 우리 집 개 마리 이야기. 닥스훈트 블랙탄. 허리가 길쭉하고 다리는 짤막한 녀석. 아직 어린 탓인지 체면이나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다. 먹을 것이면 주인도 나 몰라라 하고 내달린다. 그러나 사냥개의 혈통이 있어서 그런지 잘 뛰고 잘 논다. 마리의 엄마를 자처하는 큰딸에게는 불편에 불자도 끼어들 틈이 없겠지만 나에게는 그야말로 즐거운 불편의 주인공이다. 집안에 전문적인 개 훈련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박사인 큰딸만 믿고 있는데 딸은 마리에게 맹목적으로 희생하는 엄마의 모습이다. 마리의 배변 습관 만들기를 위해서는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능숙한 조련사의 역할을 할 인물이 없다. 남편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애정이 과한 행동을 보여서 애당초 냉정한 훈련사로서는 불합격이다. 어머니와 나는 털 있는 짐승이면 처음부터 반갑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키우는 입장이니 마리의 배변 훈련에 열정이 없다. 그렇다고 작은 딸에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마리가 작은 딸을 얕잡아 보는 면도 있으니 기대하기 틀렸다. 그러면 내 새끼 하며 예뻐하는 큰딸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큰딸은 사랑 주는 엄마이고 싶지 훈육사감은 싫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리는 용변도 못 가리는 칠칠 맞지 못한 개가 되고 말았다. 성견이 다 된 마당에 그런 원초적인 실수를 할 때는 미움을 사고도 남는다. 마려울 때가 됐지 싶어 화장실에 데려가면 그때서야 볼일을 보기도 한다. 챙기기만 잘하면 큰 문제 될 것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누가 하루 종일 마리 시중이나 들고 있으란 말인가. 저마다 바쁜 인생을 사는 처지인지라 때때로 마리의 자율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확률이 50%다. 알아서 화장실에 볼일을 보는 것이 그래도 절반의 확률은 된다. 기분이 좋을 때는 그것도 기특하다. 그러나 어머니와 나는 말이 너 혼난다 하고 엄포를 놓는다. 나는 대부분 바깥에서 지내니 나의 경고야 마리에겐 별 효과도 없다. 마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리에게 절대 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다. 그래서 그런가 내 말은 시답지 않게 듣는 마리가 어머니의 엄포에는 꼬리를 내린다. 혼내면 조랭랑을 치고 부르면 달려오고 먹을 걸 코앞에 두고 기다리라면 꼼짝 않고 기다린다. 그러나 마리의 배변 습관은 훈련 시기를 놓치고 말아선지 절반의 확률보다 한 걸음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러한 불편에도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은 마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마리가 우리 가족의 정서에 주는 안정감과 유대는 잠옷 크다. 어머니가 2달 정도 아버지에게 가 있을 때였다. 작은 딸 혼자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씩은 되었다. 일을 하는 나로서는 걱정도 되고 함께 있어주지 못해 가여웠는데 그나마 마리가 있었던 것이 위안이 되었다. 가끔 전화로 뭘 하고 있었느냐고 물으면 작은 딸은 마리를 안고 만화를 본다고 했다. 마리를 안고 있으면 덜 무섭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마리의 털이 짧아서 늘 빠지는 게 곤혹스럽다. 크면서 빠지기 시작한 것은 몇 번의 걸레질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 시커멓게 묻어나는 잔털을 씻어내는 것도 귀찮았다. 그래서 청소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3~4번씩은 청소기를 돌려야 하는 형편이다. 안 그러면 털을 발견하는 일이 예사다. 양마리는 늘 털이 붙어 있고 마리와 뒹굴며 놀기 좋아하는 딸들 때문에 세탁기를 돌리면 틈새에 끼어 있거나 망에 걸러져 나오기 일쑤이다. 처음 집에 온 마리는 2개월이었다. 어미를 떠나고 환경이 바뀌면서 한동안 많이 아팠다. 손바닥만한 녀석이 잘 먹지도 않고 속의 것을 개워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살지 못할 거라고 여겼다. 그러나 큰딸의 보살핌 덕분이었는지 마리는 생기를 찾았다. 우유를 시작으로 조금씩 먹기 시작했던 것이다. 온 식구가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했던 모습은 마치 갓난아기를 두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과 같았다. 셋째 딸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매달 예방접종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목욕을 시켜주어야 한다. 발톱을 깎아주고 귀를 청소해주며 학문 주머니를 짜는 일은 동물병원을 찾는 날 수의사가 맡아 한다. 큰딸은 자기 용돈의 태반을 마리의 온갖 간식을 사는 데 쓴다. 마리에게도 사교 생활이 필요하다면서 3달에 한 번 정도는 홍대 앞에 있는 애견 카페를 찾는다. 강아지 기르기가 아이 키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빈말이 아니다. 마리는 식탐이 대단하다. 먹을 것 앞에서는 온갖 시도를 다 한다. 짧은 다리로 50cm 높이의 식탁까지 점프를 하거나 애원하는 소리를 낸다. 마음 약한 사람은 나눠주지 않고 배겨내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천만에 많습니다. 끝까지 주지 않는다. 줄곧 그래 왔으면 내겐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할 텐데 마리는 여전히 먹는 것 앞에서는 체면을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예쁘다.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마냥 철 모르는 아이와 같이 밝기만 한 것이. 함께 호수공원을 산책할 때면 마리는 마냥 행복한 모습이다. 꼬리를 올리고 딸아이들과 함께 달리는 얼굴이 분명 웃고 있다. 발바닥이 약한 녀석이지만 그 즐거움에 아픈 것도 참고 달린다. 산책하는 맛을 아는 멋진 녀석이다. 얼마 전에는 춘천 남이섬에 갔다. 거북이 걸음하는 자동차 행렬이 몹시 지루하고 후덥지근했다.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도착했을 거리지만 4시간이나 걸렸다. 그 시간 동안 가장 곤혹을 치른 건 말이었다. 집에 있을 때 같으면 2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녀석이 4시간 동안 참았던 것이다. 청평쯤에 갔을 때는 아웅 어망 오웅 어망 하면서 다급한 자기 사정을 표현했다. 우리는 비상등을 켜고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그러나 마리는 돌밭이고 풀밭에서는 볼일을 보려들지 않았다. 결국 급하면 하겠지 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말았다. 선착장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남이섬에 들어갔을 때 마리가 맨 처음 한 일이 바로 소변을 본 것이었다. 체면 따위도 없었다. 휴대폰을 들고 우리를 지켜보는 젊은 아가씨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졸지에 개똥녀가 되는 건 아닌지 해서 불안했다. 차라리 그것이면 치우기나 하지. 오랜 시간 참은 뒤여서 양도 많았다. 줄기를 만들며 다리 사이로 흐르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최대한 난감해하고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는 남이섬의 삼나무 길을 걸어 들어갔다. 꼬리를 치켜 올리고 짧은 다리로 내달리던 마리의 입꼬리가 한껏 올라가 있었다. 그러고 보니 적어도 차 안에서만은 볼일을 보지 않는 기염을 보인 때가 또 있었다. 설날에 부산으로 내려갈 때였다. 눈이 많이 왔던 탓에 하루는 가다가 돌아왔고 다음날 다시 출발했다. 며칠 동안 빈집에 마리 혼자 둘 수 없는 노릇이었다. 부산까지 가는 길에 마리는 급한 중에도 다급하다는 신호만 보낼 뿐 기어코 참아냈다. 그런 녀석이 집에서는 겨우 절반에 불과한 성적을 내고 있다니 왜 그럴까? 그래도 마리는 사냥개다운 면모가 있다. 여름 한창 더울 때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밖에 있게 마련이다. 더운 날이어서 방문을 열어두고 잘 때였다. 새벽에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마리가 방문 앞에 지켜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던지 마리의 존재에 불편을 거론했던 일이 절로 미안했다. 그러나 크게 짖으면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때는 이웃에게 미안했다. 짖지 말라고 타이르곤 하지만 저 딴에는 낯선 소리에 방어하는 것이고 보면 한편 대견하기도 했다. 돌이 지난 마리는 젖꼭지가 여러 개 나와 있다. 예전처럼 사료를 여러 번 먹지도 않는다. 하루 한두 번 정도 입을 대는 것 같다. 체형도 성견티가 뚜렷하다. 아이들이 어린애 티를 벗어가는 걸 보면 왠지 아쉬운 것처럼 마리가 성견이 되는 모습을 볼 때도 한편 그런 마음이 든다. 반면 든든하다. 성장 속도로 보아서는 곧 마리가 큰딸보다 앞서 어른이 될 것 같은데 큰딸은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럽다며 안고 뽀뽀를 한다. 마리에 관해서는 결정 우선권을 갖는 큰딸의 반대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 있다. 인위적인 수술 따위는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큰딸의 의지이다. 내후년쯤이면 마리가 새끼를 낳을는지도 모른다. 마리에게도 가족이란 걸 만들어주고 싶은 큰딸의 욕심을 알기 때문이다. 마리의 남편과 새끼들, 그 뒷일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나는 그때 가서 고민하기로 했다. 좁은 집에 개 식구들까지 감당할 의사는 없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를 일이지만 마리로 인한 즐거운 불편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었을 것 같다. 녀석, 그때까지 볼일 보는 확률이나 높여놓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2024년 출판 조수행 수필집 어쩌면 아름다운 마디에 수록된 마리 이야기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